예, 김장겸 의원입니다.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박성재 전 MBC 사장 등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이 솜방망이 처벌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MBC 노동조합 관계자, 제3노조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정환 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결과 2017년 12월 최승호가 MBC 사장이 됐습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은 그 즉시 타 노조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MBC 노조, 즉 제3노조 소속이었던 언론노조 파업 불참 기자들에게 기자 직무를 박탈했고 다수의 MBC 노조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장기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보도국에 뉴스 데이터 팀을 만들어 MBC 노조 조합원 등 파업 불참 기자들에게 색인 붙이기 작업을 시켰고 MBC 정상화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언론노조원이 비언론노조원들을 불러다 조사하고 징계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MBC 노조는 최승호 등 6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2023년 4월 서울 서부지검이 피고소인들 가운데 최승호 고소 당시 MBC 사장, 박성재 취재센터장, 나중에 사장이 되죠. 정형일 보도본부장, 한정우 보도국장을 기소했습니다. 한정우는 현재 MBC 강원영동 사장입니다. 기소 1년 9개월 만인 어제 서울 서부지법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최승호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 박성재 정영일 벌금 600만 원, 한정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의 비언론노조 탄압에 대해 민사 배상 판결은 있었습니다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박해가 시정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규모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이 나왔다는 점은 법의 잣대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MBC 노동조합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명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MBC의 안영준 사장 체제에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 혹은 부당정보의 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이제 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7년 12월에 최승호 사장이 부임하자마자 15일 정도 흐른 후에 이제 12월 19일이었습니다. 2017년. 그때 도쿄 특파원으로 있다가 4개월 반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고요. MBC에 있었던 12명의 특파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전원 소환돼서 이제 그 다음 해 3월에 이제 다시 귀임할 때까지 약 2달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직무도 부여받지 못하고 마이크를 뺏긴 상태에서 귀임 준비만 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뉴스 데이터 팀이라는 곳에 발령되기까지 한두 달 동안 아무런 직무도 받지 못하고 책상과 전화기만 배치받은 채 그냥 앉아서 대기하라는 대기 발령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단순 자료 정리 그 작업에 투입이 돼서 특파원이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급의 인사들이 단순한 자료 정리 업무에 배치되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조가 지금까지 안영준 사장 체제에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여기 기자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방송사는 방송사 내에 보도국 취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외신팀 이런 보통의 어떤 취재 부서들이 집중돼 배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뉴스데스크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방송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 MBC 3노조 소속 기자들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어오다가 안영준 사장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도 한참 지난해 9월경에 저는 계속해서 보도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심의실 심의 파트에 심의위원으로 간신히 복귀를 했고요. 저와 같이 활동을 했던 지금 김태래 사무국장의 경우에도 같이 생방송 뉴스팀이라는 중계 PD 기자 지원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가 작년 9월에야 네트워크 팀에 고양시 파주시 출입 기자라는 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MBC 3노조 소속 기자들은 원래 88명이 파업 출참자였는데 상당 부분이 명예퇴직으로 나가거나 징계를 받아서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50명 가까이 남아 있고요. 이 기자들이 대부분 보도국 취재센터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복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어젠다 세팅이 가능한 보도국 내에 법조팀, 사회팀, 정치팀에는 배치되지 못하고 일부 경제팀과 네트워크팀에 배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저희는 7년 동안 이렇게 저희의 중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한직에서 보도국 외에서 다른 업무를 부여받으면서 경력 단절 현상을 겪었고 이에 따라서 스스로의 어떤 자아 성취라든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그리고 자아 성취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7, 8년 동안 계속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피눈물의 대가가 지금 최승호 사장의 800만 원 벌금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던 박성재 사장은 벌금 600만 원에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큽니다. 과거 사장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판결이 끝까지 났습니다. 일부 사안이 무죄로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계속해서 징역형으로 유지가 됐었고요. 그게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금형을 받은 최승호, 박성재 전 사장은 전혀 그런 어떤 걸림돌이 없게 됩니다. 왜 더한 유배지를 만들고 더한 부당 정보를 하고 50명에서 80명 기자들의 운명을 뒤바꾼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그게 정의로운 언론 환경입니까? 저희 MBC 노동조합의 현실이 여기 계신 모든 언론 기자들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의 이 사건을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판결에 그 양형이 좀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위법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간략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MBC 사장을 지내셨던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해서 법원이 부당노동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그 사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기자 PD 30여 명, 제 기억에 30여 명인데 그 사람들을
신사업개발센터하고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라는 곳에 보냈다는 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두 조직은 하나는 방송이 이제 사양산업이 되니까 MBC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보자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찾는 거였고,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는 KBS의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든가요,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있죠. 그거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 여행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기자 PD가 과연 그걸 할 수 없는 영역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성호 이하, 박성재, 정영일, 한정우는 기자만 80여 명을 예를 들어 책임 붙이기나 아니면은 비정규직 분들이 하던 일들을 시킨다든지 여하튼 취재 기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년째 시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영국장을 했던 사람에게 주택한 판매를 시키고 편성국장을 했던 사람에게 가요 음반 가사를 받아적게 할 정도로 좀 모멸적인 업무를 시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숫자와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했던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안광 김장현 전 사장의 경우에 언론노조원들 일부에게 승진의 불이익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말이죠. 언론노조원들은 그 승진 자체가 박탈됐을 뿐만 아니라 직급 강등까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국장급 보도본부장이었었는데 부장으로 강등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은 징역형이고 한쪽은 벌금형입니다. 이거야말로 헌법상의 법의 만인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어기는 거고요. 세간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파무죄, 좌파무죄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조사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는 김태성 전 예비역 육군소장님이십니다. 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부승찬, 갑자기 제가 먹먹해졌습니다. 부승찬 우리 진상조사단 간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양부남 위원님이십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김태성 예비역 소장님, 위원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 시도였음을 재차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공소장과 12월 2일 김용현과의 회의 직후 작성된 이진우 휴대폰 메모에 등장하는 수호신 TF 운영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을 몰랐고 TV 보고 알았다 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거짓 주장을 본 관계자가 용기를 내어서 제보해 주신 내용과
내부 증언,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파악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사의 수호신 TF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계엄을 대비해 비밀리에 만든 조직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이진우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1 경비단장에게 수호신 TF라는 조직의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수호신 TF 설치 당시 어떠한 공식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령관은 몇몇 관계자끼리만 수기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수호신 TF는 이진우 사령관의 기밀 유지 지시로 수방사 내부의 공식 지휘체계에 따른 내부 보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수호신 TF는 총선이 끝난 4월에서야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인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이진우 전 사령관은 첩보에 의하면 총선 전에 북한에 의한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허위 명분을 내세워 설 연휴부터 총선 이후까지 수호신 TF의 대비 태세를 유지시켰습니다. 여차하면 북한 도발을 빌미로 총선 전 계엄을 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며 4월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주장 역시 거짓이었음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셋째, 12.3 계엄 무렵에 이진우 전 사령관과 수호신 TF가 국회의 단전을 사전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를 마비하려 했다면 단전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라고 국회 단전을 언급했습니다. 수호신 TF를 통해 윤석열의 담화와는 달리 국회 단전도 사전에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4년 10월 29일 이진우 전 사령관은 통합방위 목적 등을 위한 시설 견학 명목으로 1경비단장과 군사경찰단장을 여의변전소로 소집했습니다. 여의변전소는 국회의사당의 상시 전원 공급 선로입니다. 이 문건은 지난 24년 10월 24일 여의변전소 방문을 위해 수방사에 의해서 작성해 한전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보도자료에 있는 그 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 대상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과 수방사 TF의 단장인 1경비단장과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한 군사경찰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전소에 도착한 군인들은 변전소 직원들에게 시설이 타격받았을 경우 주변 시설의 전력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의 변전소에 대한 군의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인근 전력망을 사전에 파악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이진우 전 사령관은 10월 29일 여의 변전소를 방문한 그 자리에서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요 지휘자들의 출타를 금지시켰고 병력들의 흑복 착용까지 검토하는 등 준비 태세를 강화시켰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12.3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사령관은 21시 48분경 1경비단장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라고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1경비단장은 21시 51분경 1경비단 작전과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지휘자를 소집하고 수호신 TF도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작전과장은 제2특수임무대대장, 제35 특수임무대대장에도 수호신 TF 소집 명령이 하달하 있고 장교 28명, 부사관 87명, 병사 19명, 군무원 2명 등 총 136명이 소총 119정, 권총 66정, 저격총 1정과 소총단 3,215발, 권총단 870발, 소총용 공포탄 2,939발, 기타 70발의 탄약을 휴대하고 국회로 출동하였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과 수방사 수호 TFC의 이러한 정황은 12.3 내란 시도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국회 단장까지 사전에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 시도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또한 군 병력을 동원한 쿠데타 계획이 적어도 지난 2024년 2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었고 총선 직전 본격적으로 움직이려 했던 의심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김용현 경호처장 공간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우 전 특정사령관이 모임을 가진 것이 확인됐으며 최혜병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은 총선 전 북한의 도발에 예상된다면서 북풍몰이에 한창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윤석열은 3월 말에서 4월 초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상조사단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12.4 내란의 전모뿐만 아니라 총선 전 윤석열 내란 일당의 내란 시행 정황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육군과 해병대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짐을 걸머졌던 박정훈 대령께서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무죄가 나오기까지 선봉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내고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앞장서 주신 해병 예비역연대 분들이십니다. 오늘 해병 예비역연대 분들이 이 무죄에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최혜병 특검법 등 우리 정치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 예비역연대 전원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병 예비역연대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해병 전우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해병 예비역연대를 대표해서 정원철 회장님께서 입장문을 이야기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해병대 예비역연대 입장 발표, 윤석열의 경로로 시작한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은 1년의 시간이 흘러 1월 9일 어제 피고인 박정훈 무죄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3만 해병대 현역과 100만 해병대 예비역의 명예를 지켜준 박정훈 대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군사법원의 판결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에 복무하던 해병의 죽음 앞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던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정권의 임성근 구명을 위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외압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군경 수뇌부는 박정훈 대령처럼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군경 수뇌부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제서야 한 가지 숙제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남은 숙제를 위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3번이나 틀어막았습니다. 윤석열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기에 우리는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탄핵됐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에 소중한 시간이 흘러만 갑니다. 저는 최상병의 생일날 묘소에서 2주기 기일 전에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상병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향한 길을 막는다면 산송장 윤석열의 전철을 밟게 해줄 것을 경고합니다. 국가에 헌신한 군인은 항명수괴가 되었고 진상규명하자는 해병대 예비역들은 좌파 해병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진짜가 가짜를 벌할 시간이 왔습니다. 최상병을 죽게 한 임성근, 그 수사에 외압을 가한 윤석열과 이종섭, 외압에 굴복한 김계환, 우리는 그들이 모든 걸 잃게 만들 것입니다. 죄 없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로 몰았지만 정작 국민에게 항명한 것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최상병 순직의 진실을 가리운 항명수괴 윤석열과 종범들을 국민들이 반드시 처단할 것입니다. 해병대 이름에 먹칠을 한 임성근과 모든 책임을 부하 박정훈 대령에게 떠넘긴 김계환은 더 이상 해병대의 일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할 것이며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원 차렷! 경례 필승! 바로 감사합니다. 방금 전 해병 예비역 연대에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결국은 항명수계라는 명목으로 참군인을 난도질하려고 했던 윤석열 내란 일당의 잘못을 또 한 번 역으로 밝혀주는 그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 국회와 그리고 국민들은 이 내란 사태가 어디에서 연유했고 어디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반드시 사후에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당장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했지만 바로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은 우리 국회가 책임지고 다시 한번 입법화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병 동지들이 왜 길거리에 나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지 우리 국민들도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이제 두 건의 논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제 있었던 최상목 대행과 국제 3대 신용평가사하고의 화상 간담회에서 나왔던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신용평가사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 국회에 백골단을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을 제명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임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치 불안의 장기화는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고를 무겁게 새기십시오. 내란 숙의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연일 극단적 선동으로 내란 확대를 기도하는 세력을 방치한다면 경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란 세력들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치와 공권력이 조롱받는 한 국제 신인도와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망가지기를 바랍니까? 최상목 대행은 자신의 모호한 처신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을 유념하고 시장의 경고에 응답해야 합니다. 12.3 내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훌쩍 넘었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란과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하고 내란 종식에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예, 다음입니다. 독재 망령을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을 제명해야 합니다. 김민전 의원이 독재 정권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였다 빗발치는 비판의 기자회견을 철회했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놓고 철회한다고 한마디 하면 없던 일이 됩니까?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끌어들인 사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의 명칭이자 독재 정권 사복 체포제의 별칭인 백골단을 어떻게 감히 국회에 끌어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 어이없는 것은 김민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백골단이 민주당의 프락치 공작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이를 저질러 놓고 남 탓까지 하다니 정말 비열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아직도 관저에 농성하며 무력 충돌을 교사하고 있는데 김민전 의원은 내란 선전도 모자라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십시오. 민주당은 내란 동조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기다리지 않고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도 독재의 망령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박종준 경호처장님 출석과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긴급 체포하십시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전격 응했습니다. 그동안 내란 숙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육탄 저지하고 모든 소환에 불응하다가 불쑥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비롯해 경찰이 검토해온 체포 시나리오의 혼선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경호처 수뇌부가 간접 공성전을 치르는 동안 경호처 직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경호처 직원은 춥고 불안하며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강요하여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처벌되면 직원들은 명예도, 연금도, 일자리도 다 잃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제 발로 나온 박종준 경호처장부터 긴급 체포하십시오. 이미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현행범입니다. 경호처 수뇌부부터 최대한 빠르게 무력화시키고 지체 없이 윤석열을 잡으러 갑시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한 건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지킴이로 나선 안창호 위원장과 5인의 위원들, 사퇴부터 하고 수사 받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에 사실상 윤석열 지키기를 위한 안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의 대책 권고의 건으로 제출된 해당 안건은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인의 위원이 제출하고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안창호 위원장과 5인의 위원들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내란의 동조자임을 시인하고 수사받으십시오. 인권위의 존재 목적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안건 상정은 인권위의 목적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려 했으며 법치주의를 어기고 체포를 거부하는 윤석열에게 적극 동조하고 있는 안건입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오인의 위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며 버티다 보면 언젠가 정당화할 수 있겠다는 심산일 텐데 큰 착각입니다.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내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을 기다리는 건 법과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함께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 가운데 추악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양문석 허위조작감시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김동아 허위조작감시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지난 2일에 이어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양문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내란 공범, 내란 폭동과 관련된 선전 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 전 과정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져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란 선전, 명예훼손, 유포 유튜브 고발 관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입니다. 오늘 9일 허위조작감시단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튜브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신의 한 수를 운영하고 있는 신혜식, 신남성연대를 운영 중인 배인규 등 총 6명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헌법과 법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옹호한 혐의입니다. 이는 형법 제90조 내란 선전죄에 해당됩니다. 내란 선전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기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내용으로 진행된 첫 번째 고발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시민들이 제보한 허위 정보와 내란 행위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플랫폼으로 어제 8일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누적 방문자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고발 과정과 결과는 민주파출소 게시판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들과 함께 헌법 수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접수 현황과 고발 진행 상황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와 내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 조작 감시단. 네, 다음은 김동화 허위 조작 감시단 민주파출소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과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 조작 감시단장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화입니다. 민주파출소 현재까지 집계된 현황과 관련 내용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시연식을 통해 공개된 민주파출소는 약 3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9시 기준 공식 운영 후 4일 동안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이 넘었고 약 2만 2,800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들의 주요 매체 비율은 네이버 뉴스와 댓글, 그리고 블로그, 카페 등을 포함한 네이버가 24.5%, 유튜브와 유튜브 관련 댓글 21.8%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는 계엄이 합법이다,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없다, 계엄을 더 세게 했어야 된다, 이런 류의 내란 선동 관련된 제보가 26.1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된 허위 조작된 정보, 허위 사실이 18.29%에 달합니다. 그리고 197세가 투표했다, 중국과 북한 간첩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등의 부정선거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가 8%에 달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내란 선동과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 조작된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허위 조작 감시단은 오늘 내란 선전죄 혐의 고발을 시작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제보와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유튜버를 고발했지만 단순히 유튜브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그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그 개인 책임자들에 대해서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네, 앞으로 허위 조작 감시단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단호히 처단하고 공정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영기 의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 전용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내란 범죄에 맞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있는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구성했다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오늘 이 단체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과 위법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한남초 인근 인도에 세봉을 쳐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통행 목적, 탄핵 찬반을 물어보며 행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지난 6일에는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는 여성이 탄핵 찬성 여성에게 어묵 국물을 부으며 포근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향한 폭력이 거세지고도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를 보면 여러 명이 달려가 기자를 미치며 촬영을 방해하고 있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남동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정치적 견해를 물으며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청년단과 백골단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부대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공청년단 대표 김정현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위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공권력 및 시민들에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는 것은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적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단체를 구성하고 집단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는 것은 다중의 위력 또는 다중의 집합에 의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범죄단체의 조직, 가입, 활동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반공청년단의 목적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무집행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김민전 국회의원은 위 반공청년단과 백골단 조직과 활동을 찬동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국회 소통관 사용을 주선하며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민전 국회의원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방조한 공범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보좌관 및 국회 직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출범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간 사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기에 직권남용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을 범죄단체 조직죄의 공범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김정현 반공청년단 및 백골단 대표는 범죄단체 조직죄의 우두머리로 고발합니다. 수사당국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온갖 법꾸라지 같은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과 시민들이 연일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극우단체들이 출몰하여 형사사법 시스템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겠다고 또는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고 하는 일은
우리 민주주의를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수사당국은 신속히 수사하여 이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골단을 소환했던 기자회견 처리한다고 하면 끝입니까? 김민전 의원, 의원직 사퇴로 사죄하십시오. 민주주의의 적, 조직폭력배 백골단을 2025년 대한민국 국회에 버젓이 소환했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 철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철회의 배경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 무슨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윤석열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뻔뻔하고 가증스럽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1980년대 대학가에 있었던 김민전 의원, 정말로 백골단을 잘 모릅니까? 무술 유단자들로 특별 채용해서 민주주의를 촉구하던 우리 시민들에게 곤봉과 쇠파이프 폭행을 일삼던 그 백골단을 1991년 학생 강경대를 때려 죽였던 학생 김기정의 목숨을 앗아갔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의 시신을 장례식장 벽을 부수고 탈취했던 1996년에는 학생 노수석을 죽였던 그 백골단을 정녕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작 기자회견 철회라고요? 그렇다고 그 끔찍한 하얀 철모를 쓰고 버젓이 이 자리에 섰던 기자회견이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김민전 의원은 국회의원은커녕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아예 미달입니다. 즉각 의원직부터 사퇴하고 우리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처럼 파렴치하게 끝까지 버티겠다면 윤석열 체포가 당연한 것처럼 김민전 제명 또한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직원의 SOS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내란 외환숙의 윤석열이 60cm 면도날 철조망 등으로 관절을 요새화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 와중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하는 직원이 SOS를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춥고 불안합니다.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간 다 망쳐버렸습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경호처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산산이 짓밟고 오직 끔찍한 내란 속의 체포를 막는 데 인간 방패로 강제로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저 흉악범들의 죄상은 절대로 조금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인신을 구속한 강제 노역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는 이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그 죄를 반드시 무겁게 치를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한남동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분명한 지시를 표명해야 합니다. 내란 속의 체포에 저항하는 현재 경호처의 무도한 행태는 다 불법이며 경호처 직원들은 불법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지금 즉시 자유의사로 관저에서 나오라고
국가가 응당 그 신변을 보호하겠노라고 공표해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차마 있어서는 안 될 공권력 간의 참담한 충돌부터,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충돌부터 방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 대행, 지금 즉시 우리 경호처 직원들의 절박한 구조 신호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왜 이리 높습니까? 그렇지. 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입니다. 민주당과 친중 세력의 유착개혁이 점차 짙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가 첩보 활동에 우려가 되는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 기자를 포함한 외신 회동을 극비리에 가진 데 이어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어제 한중 우호 연합총회 우수근 회장을 만났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수근 회장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온 대표적인 친중 인사입니다. 중국 대사관 후원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한국인 역대 최초로 중국 강서성 정부의 국제협력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중 우호 연합총회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지회를 설립하고 전국 중국 동포총연합회, 제한 동포경제인연합회, 중국 지방도시 한국출장소 대표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기관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 회동이 누설된 데 대하여 주한 중국 대사관이 술렁이고 있다는 전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민주당은 다급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려 한다는 전언이 돌고 있습니다. 실무자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지만 많이 당황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1차 국회 탄핵 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라고 적시하면서 무심코 본심을 드러낸 덕분에 전 세계가 이번 탄핵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탄핵 소추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최근 친중 행보가 많은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세세 외교 증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무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 단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월 6일 우리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기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 있는 데서
이철규 국힘의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들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방문해서 영장 체포와 관련돼서 그들이 항의성 면담을 하는 과정 중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에 의혹이 짙은 그런 일에 대해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님께서 이와 관련된 고발을 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우선 김한매 대표님께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내란 수괴가 된 윤석열을 2020년 검찰총장 당시부터 지금까지 100번 넘게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린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서 해산이 되고 싶어 안달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느 누구도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비호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고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낱 부끄러움도 없이 국민들 앞에서 그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는 법률 전문가인 판사, 검사,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엄중한 사법 절차에 대해 수년간의 경험을 했던 경찰 출신 의원까지도 이러한 사법제도의 근간을 아예 부정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금일 저희 단체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그 누구보다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파괴한다면 그런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공조본은 지체 없이 내란 수괴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고 내란 수괴범 체포 방해 세력도 엄단하여 헌정질서 수호하라.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군경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본회의장에 진입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국헌을 문란시키고 내란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 수괴가 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 수괴죄 피의자 윤석열은 공조본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여 2024년 12월 30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2024년 12월 3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2025년 1월 3일 공조본은 내란 수괴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및 수방사, 군인 다수가 총동원되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무집행을 불가하게 관저 앞에서 가로막고 내란 수괴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결사 저지하면서 수시간 이상 대치 끝에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1월 6일 이철규 의원을 포함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 수사를 담당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방문하여 내란 수괴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항의성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철규 의원은
우종수 본부장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고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를 들은 우종수 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철규 의원은 우종수 본부장의 발언들이 모욕적이라는 등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우종수 본부장은 판사에게 가서 따지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반대쪽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며 엄연히 통치권자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 경찰이 수치스럽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이철규를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법 검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 비상계엄을 강행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경찰 병력의 국회 봉쇄는 물론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명령하는 등 내란을 지시하고 주도하여 내란 수괴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들은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대통령 개인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는 다수의 대통령 경호처 직원 및 수방사 소속 군인들을 총동원하여 단체의 위력을 사용하면서 공수처 및 경찰 소속 공무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 이철규는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바라는 국민적 요청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나 나중에 훗날 생각하라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내란 수괴범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수행이 방해되게 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부터 3선 국회의원인 피고발인 이철규는 경찰 출신으로서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충북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통으로 경찰 내 인맥이 매우 넓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친윤계 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발인 이철규는 그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할 책무가 있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경찰청장 출신으로 경찰 내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실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소속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자료 요구권 등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함으로써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가 방해되도록 하였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피고발인 이철규는 경찰 내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경찰 공무원 출신 3선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함으로써 위력에 의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이철규를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예, 이상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님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혹 질문 있으신 우리 언론님께서는 앞에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명태균 황금폰으로 확인된 윤석열의 거짓말, 덮어둔 검찰, 특검이 시급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내용이 드러나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간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다는 증거들이 충격적입니다. 창원지검이 복원한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확인된 사실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윤석열의 거짓말과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여실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않았다고 끝까지 뻔뻔하게 주장했으나 사실은 무상으로 수차례 받았습니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뿐입니까? 윤석열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에서도 발뺌해왔지만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작에 기대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국민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해대는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거짓 선동과 쇼에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남긴 대국민 호소문에 내란 속의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연적 조치였다고 끝까지 거짓 선동했습니다. 당시 연일 터지는 불법 비리 게이트로 자신의 존립이 위험해지자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파악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원지검이 지난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으려 했습니다. 검찰이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임이 다시 또 확인된 것입니다. 법과 원칙보다 권력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적인 검찰을 규탄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수사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을 즉각 재발의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당사자뿐 아니라 검찰까지 더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를 했습니다. 특검을 실시하려는 목적은 진상 규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도리어 내란을 조장하거나 선동의 척을 이롭게 하는 북풍몰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군대 등을 파견한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고 대북 확성기 가동도 북한의 32차례에 달하는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의 맞대응 차원에서 재개를 한 것입니다. 북한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북한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우리 군의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을 해온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을 행했다는 민주당의 종북적 인식은 북한의 거짓 선동과 괴를 같이 하는 표현이자 불순한 목적의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들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국민을 선동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이나 외교적 위기에 아랑곳 없이 오직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겠다는 정치적 선전포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서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허겁지겁 제외한 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1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은 그 자체로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흉기이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이 공석임은 물론이고 육군 참모총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대북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사령관 등 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직위의 다수가 공석인 상황이며 민주당은 이를 또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 요직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임명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태세 강화를 북풍 음모노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저질스러운 행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킬 뿐더러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만 초래할 뿐입니다. 향후에도 국군의 손발을 묶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응 조치를 주저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와 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 초래와 광란의 입법 폭주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5년 1월 10일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1동 이상입니다. 사진 들고 있는 친구가 요 옆으로 주고 그다음에
정혁이 엄마 옆으로 쓰고, 정혁이 엄마 옆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균형 맞게 이것도 들고 하나 이렇게. 앞으로 붙어요, 이렇게. 네,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복귀왕이라고 합니다. 어제 1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백골단, 그 백골단이 국민의힘당 소속의 김민전 의원의 소개로 이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백골단의 부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백골단은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승만 시대를 이어서 유신 시대 때는 정치 깡패 역할을 했고 80년대를 이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청년 재야 인사들을 잡아가는, 체포해가는, 그래서 정식 정복 입은 경찰보다 사복 입은 백골단이 더 무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백골단에 의해서 젊은 생을 달리한 91년 명지대 1학년 4월 26일 백골단에 의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강경대열사 추모사업회와 함께하고 있는 위원장과 회원들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 백골단이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분노합니다. 분노를 넘어 그 젊은이들에게는 연민의 정마저 느낍니다. 오늘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35년 전 가슴에 그 어린 젊은 아들 강경대를 가슴에 묻고 지금도 그 뜻을 이어서 살고 계시는 강경대 열사의 부모님과 우리 어머님 소개 인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님과 강민주 아버님과 어머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으로 강경대 열사 추모사업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추모사업회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회원들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어제 그 모습을 본 우리 강경대 아버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모습은 1991년 4월 26일 그 모습 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1991년 이후 34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가족은 경대를 잃고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사시는 부모님은 누구나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월호 그리고 어디입니까? 한남동 거기와 또 이번에 무안 사고, 이런 사고를 통해서 정말 그 부모님들의 가슴은 저하고 똑같이 아마 좋은 세상 하나도 못 느끼고 오직 내 자식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 김민전
그 국회의원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국회의원이라는 모습도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오직 국회의원은 그 김민선 그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국회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가관과 민족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직 김민선 그 국회의원은 김민전 그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국회에 돌아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제 그 백골단 하얀 철모를 쓰고 일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분노하다고 저보다도 더 분노하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저한테 위로의 전화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마감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씨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백골단이 다시 기생하고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윤석열 씨가 빨리 하야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체포를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백골단이 이 땅에 설치지 않고 또 다시 우리 경대와 같은 그런 희생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제 그 모습, 백골단 그 모습을 보고 또 다시 경대와 같은 그런 희생이 많이 또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백골단을 막겠다고 막아서 기어코 우리 목숨을 걸고 그 백골단은 다른 사람 희생 안 시키고 우리 가족이 막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윤석열 씨 체포로 갈 때 갈랍니다. 가가지고 그 백골단은 우리 가족이 막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이 땅에 우리 경대와 같은 자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있게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세상 좋은 세상 다시는 나 같은 부모가 강경대 부모와 같은 그리고 부모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다 같이 힘을 합쳐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35년 전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셨을 겁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과 오늘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정치 깡패를 자임하는 그들을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국민의힘 당과 그리고 김민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제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스스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35년 전 산호한 경대의 영혼에 그리고 수많은 민주화운동 열사들을 욕되지 않는 길이다라고 김민전 국민의힘당 의원께 충고합니다. 이어서 우리 회견 도중에 당시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 그리고 강경대가 명지대를 간 이유는 3학년 누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인 강선미 누나가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추모사업회 위원장인 이종혁 위원장의 성명서를 낭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란숙의 윤석열 보호 위한 백골단 부활이 웬 말이냐. 반공 천년단은 즉각 해체하고 이에 동조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하라. 9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청년단체가 자칭 반공청년단이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하 조직으로 백골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백골단 5인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강경대 열사를 쇠파이프로 난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안실 벽을 뚫고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탈취한 민주화 운동 탄압의 상징이자 극악무도한 폭력 집단이다. 이들은 결국 91년 5월 투쟁으로 해체되었다. 민중의 투쟁으로 해체시킨 폭력과 민주화 탄압의 상징인 정치깡패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며 민의 정당 국회에서 당당히 기자회견을 진행하다니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전쟁을 책동한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키겠다면서 헌정 질서 수호를 운운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폭력 집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공 청년단의 출범이 우리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가 기자회견 이후 논란이 일자 반공 청년단이나 백골단이라는 이름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청년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교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받들고 헌법을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고 자처하며 공권력 집행을 방해할 의도를 가진 폭력적 자경단체를 국회에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 이들을 정당한 분노라고 치켜세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수백만 시민들을 부정하며 폭력단체를 동원해 탄압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이 민주주의 수호자를 참칭하며 활개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91년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강경대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자칭 반공 청년단의 내란숙의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반민주적 폭력적 단체를 즉각 해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김민전 의원의 정치깡패 동원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김민전 의원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2025년 1월 9일 강경대 열사 추모사업회. 네,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35년 전 청년 강경대를 분노케 한 윤석열과 그 윤석열을 감싸고자 하는 김민전 국회의원, 당신들은 이 시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역사와 국민의 요구입니다. 경대와 함께 경대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강경대 열사의 아버님, 어머님, 가족 그리고 그 추모사업회가 백골단이 다시 부활되는 지금의 시대를 분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앞에 답변해야만 합니다. 라는 의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답변해야만 합니다. 국민께서 묻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yes or no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해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한 밖에 내란죄를 끼워 넣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과 짬짬이하여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개하는 마당에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수 공수처장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우리 장동희 위원의 질의에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사실 공수처장의 어제 장동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중했다면 아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서울중앙지법이 공범으로 가담한 격입니다. 사법부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상현 국민의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제 군사법원이 박종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군사법원 해병대 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 특검을 통해 수사외압을 행사한 자를 밝혀서 처벌해야 합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5년 1월 9일 박종훈 대령에 대해 항명 및 상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10월 군 검찰이 박종훈 대령을 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으며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단의 의무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 군 내부에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분명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위계 질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경로가 두려워 무죄가 뻔한데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억지로 기소하여 군의 사법 절차를 질밟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재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수처의 수사는 1년 반이 넘도록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국회의원 이건태. 네, 감사합니다.